자, 우선 오늘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거의 명제에서는 마지막 이론이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기타 증명하고 부등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 이론들 잘 정리해 놓고, 명제는 여기까지가 사실상 끝이에요, 거의. 그래서 증명 빼고는. 그래서 이 이론들마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 풀이도 한번 좀 레벨 2 같은 것들 이상부터는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네, 한번 그럼 참고하셔서, 네,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부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잠시만요. 아이고, 준비가 좀 덜 됐었네요. 네. 자, 먼저 그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이제 공부할 건데, 약간 그 느낌이 먼저 오는 분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잘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한번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 필요 조건이라는 말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반대로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아직 아무것도 배운 적 없어요. 오늘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 들어갈 거냐면 필요라는 말 아니면 충분이라는 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말이 여기 서로 엇갈려서 들어갈 텐데, 자, 뭐가 들어가면 좀 더 좀 자연스러운지 한번 느껴볼래요?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그 느낌을 갖고서 한번 보시면 어디가 들어가는지 좀 괜찮으신가요? 뭔가 필요한 조건이 있대요. 필요한 조건이 있대요. 그 말은 앞에 것이 뒤에 것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자, 어디가 맞는 말인지 한번 느껴보셨나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자, 위에 게 필요 조건이고요. 자, 밑에 게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뭔가 더 필요한 조건을 갖고 있죠. 네, 보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좀 더 많은 조건들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야. 더 넓은 개념이니까 더 좁은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조건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충분한 조건 이미 된 거야. 이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얘는 무조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된 것들, 사람하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사람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미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고 있으면 개념상 이미 충분한 조건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공식이 이겁니다. 자, 느낌이 그대로 오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느낌이 안 오셨다면 그냥 암기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말의 포함관계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네, 오늘 나오는 말이 이제 충분 조건, 자, 필요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였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 포함관계로 보시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무엇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까 충분 조건은 이 뒤에 있는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을 포함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써 있는 거는 이 P랑 Q랑 소문자로 써 있는 건 조건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P랑 Q가 있으면, 집합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좀 좋은 표현 아니지만 이렇게 쓸게요.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으면 앞에가 뒤에를 포함하는 이런 느낌이 되면 우리는 필요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 말은 포함 관계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화살표 이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명제 공부할 때 우리는 P명 Q이다가 참이면 다시 P명 Q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면 우리가 참이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갖고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이 P명 Q이다가 그대로 참이면 이렇게 그대로 참이면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다. 한글로 참이다고 쓰고 싶은데 그냥 동그라미라고 쓸게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그런 명제가 만들어지면 우린 충분 조건.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인 게 만들어지면 필요 조건. 마지막으로 양방향이 소통을 하면 이쪽 방향도 참, 이쪽 방향도 참. 그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 명제가 양방향이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맞는 거고 그럼 거꾸로는 틀려야지만 충분 조건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참이고 또는 Q가 P를 포함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중 뭐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 뭐 필요 조건인 걸 골라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 조건을 골라라 그러면 원래 필요 충분 조건도 골라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보통 문제를 내냐면 다음 중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혹시나 필요 충분 조건까지 고를까봐 우리한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뭐 말장난을 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 화살표 방향에서도 이쪽 원래 방향이 참이고 또는 뒤에가 앞에 걸 포함하면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교집합이 필요 충분 조건인 거거든. 그치? 이렇게? 용어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결론은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따지는 건데 그러려면 뭘 잘 따져야 돼? 맞아. 포함 관계를 잘 따지거나 또는 화살표 이용. 그 말은 어느 방향으로가 참인 명제인지를 이해를 잘하는 뜻이야. 포함 관계로 풀 수 있는 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명제의 참 거짓을 잘 하셔야지만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잘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정리 잘 할까요? 자, 충분 조건은 원래 방향이 참인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나오면 원래 방향이 참인 거고요.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 참인 거예요. 네. 역방향으로 면제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충분 조건은 당연히 원래 방향이 참이니까 뒤에가 앞에 포함하는 그런 관계고요.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 참이니까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앞뒤로 많이 외워 보통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근데 일부러 요거를 낚시를 하려고 보통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Q이기 위한 P는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이게 뭔 소리죠? Q이기 위한 P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이나 Q이기 위한 P는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앞뒤로 외우니까 그러면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데 얘가 더 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나왔을 때만 앞뒤가 PQ가 된 거야. Q이기 위한 P는 이렇게 나오면 앞뒤가 바뀌어서 나온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Q이기 위한 P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원리로 돌아가 보고 이제 포함관계로 기억하시되 어느 방향이 두 가지 용어가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리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워버리는 거야.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충분히든 필요든 너네가 어느 방향의 포함관계 화살표가 어느 쪽이 참인지 잘 정리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기호에 대한 연습들을 잠깐 해볼 건데요.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박스를 한번 돌아볼까요?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한대요. 자, 그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화살표 이용법을 얘기한 거지.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게 참이면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거꾸로 만약에 Q는 P이기 위한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이때는 우리가 이쪽 방향이 참인 거니까 역방향이 참인 거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참이라 했잖아. P는 Q이기 위한. 그치? 그러면 이쪽이 참이니까 원래 방향이 참이면 충분, 역방향이 참이면 필요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쌤, 근데 이거 화살표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P이면 Q이다, 화살표가 한 줄이었으면 그냥 P이면 Q이다 라고 읽었지.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기호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두 줄로 나오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까지가 약속이 된 거예요. 요 문장을 그대로 기호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양방향이 참일 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 네. 자, 넘어오셔서 이쪽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한번 밑줄만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또는 Q가 P를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아까 우리 뒤에가 앞에 걸 포함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무엇은 무엇이기 위한. 근데 거꾸로 앞에가 뒤에를 포함하면 무슨 조건? 우린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같은 집합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내용의 끝입니다. 방향성만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화살표 이용법과 포함관계를 두 가지를 겸비하시기 바래요. 웬만하면 포함관계를 풀 거예요. 근데 포함관계로 해결이 어려우면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네요.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한번 포함관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얘는 x가 0보다 작다. 자, P는 조건이 이거래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x랑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절대값 x잖아. 근데 이 절대값 x가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p 같은 조건은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잖아. x는 0보다 작다. 뭐 그런가 보지. 음수들의 모임이네. 자, q라는 진리집합, 얘는 음수였는데 q는 더한 게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어떻게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돼야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네. 지금 알았어요. 그럼 x가 음수예요. x가 음수니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왔죠. 조심할 게 있어. x가 0이면 0이어도 돼안돼? 맞아, 0이어도 돼. 그래서 x가 0이어도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이 q의 조건은 요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있고 q가 있으면 누가 더 넓은 개념이지? p는 0보다 작다고, q는 0 이하니까 q가 0이라는 점 하나가 더 많은 거잖아. 그럼 q가 p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한다. Q가 P를 포함한다. 무슨 조건? 오케이. 충분 조건.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거였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겠지. 근데 뒤에 게 좀 더 많잖아. 그치? 자 2번 볼게. 2번. 실수인데 제곱해서 더한 게 0 된다? 우리가 빨리 해석을 해야 돼. 어떤 뜻이지? 둘 다 0이란 뜻이야. 자, 두 번째. 옆으로 가볼게. 자, Q는 어때? 절대값끼리 더한 게 0이다? 우리 실수의 절대값이 0이다? 왜냐면 절대값은 각각 보면 다 0 이상이잖아.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인데 0 이상인 것끼리 더해서 0 이상이다? 0이다? 무슨 말이지? 둘 다 0이란 뜻이지. 그치?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야? PQ는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같은 말이지. 같은 말. 그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3번도 볼게.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그런가 보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구나. 자, Q 정삼각형이다. 이게 이상한 오해가 있더라고. 왠지 정삼각형이 좀 더 강력하니까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포함관계로 생각해봐.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정삼각형 중에 일부가 이등변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 중에 일부가 정삼각형인 거야? 그치?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중에 하나야. 일부야. 그러니까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 거지. 이등변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 중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가 뒤를 포함하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은 나는 전부 다 포함관계로 했어.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거 포함관계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그때는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해서 왜 P면 Q이다가 맞는 말인지 Q이면 P이다가 맞는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았죠? 포함관계로 해보시다가 안 되면 자 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이쪽 명제 쪽 푸트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보기를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91번을 나중에 풀다가도 나 뭐 예를 들어서 135번은 알겠는데 뭐 2, 4번은 모르겠다든가 보기별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이거 도대체 발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포함관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위에 것도 우리가 풀어보면 알지만 문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은 거야. 그래서 명제는 어쨌든 많이 풀어보시고 접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보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는 이거고요. 더 해석할 게 없죠? 네, 조건 Q는 해석할 게 있죠? 이건 좀 풀어 헤쳐야지. 자, 절대값이 A 이하이다. 우리 1차 부등식에서 자, 양수와 음수 사이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밑줄 쳐봐야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포함관계를 기억하라 했죠? 누가 누굴 포함한다? Q가 P를 포함한다.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지 무엇이 위한 거면 뒤에가 앞에를 포함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부등호 문제 나오면 수직선 그렸잖아. 그치? 자, 수직선 그려볼까요? 자, 먼저 조건 P를 그려볼게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5까지가 조건 P 집합을 대문자로 써야죠. P야. Q가 P를 포함해야 되는데 아까 Q가 자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야지. 그치? 네. 이 Q가 돼야지. 그래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작아야 돼?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아야지. 그리고 오른쪽 거끼리 두 개를 비교해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등호가 붙어 안 붙어? 등호가 붙지. 왜? 우리 어떨 때만 안 붙는다고 이렇게 포함관계 그렸을 때. 밖에가 뚫려 있고 안에가 색칠돼 있는 이런 경우에만 둘이 같으면 안 된다고. 밖에 계속 커야 되니까. 점이 하나라도 많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등호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면 A는 2 이상이고 A는
5 이상이다.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뭐가 정답? 2 이상이면서 5 이상인 거? 정답은 5 이상이 되겠지. 정답이 됐어. 괜찮아? 혹시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그러면 PQ가 같아지는 집합이 되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 아닌가요? 혹시 나올까봐 잠깐 얘기해주면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일 때라고 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괜히 얘기해서 더 헷갈려졌나? 그러면 잠깐 버려도 돼.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2번 문제 볼게. 자,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앞이랑 뒤가 누가 있어? 앞이 뒤를 포함하는 관계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앞에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 근데 뒤에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건지 알아 몰라, a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관계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한다라고 한 거야. 자, 포함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 조건이니까 원래 방향이 참이야, 역방향이 참이야? 우리 역방향으로 명제를 만든 게 참인 게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면 문장이 뭐냐면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가 참이 된 거야. 다시 자, 문장을 다시 써볼게.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라는 말로 바뀐 거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역방향으로 명제를 만들었을 때 참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근데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많잖아. 그럼 부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우리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그거의 대우도 참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한번 써보는 거야. 왜? 부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해준 게 대우였지. 그러면 뒤에 있는 조건을 앞으로 데리고 와서 x 플러스 3이 0이면 자, 뒤에 것도 부정해서 x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27도 0이다. 얘가 참이라는 거야. 얘가 참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걸 만족한다며. 대입하면 되지. 끝난 거지. 그치?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수직선 나오는 것 또는 포함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포함관계로 해보시다가 나 포함관계로 좀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러면 이런 화살표 이용법이라는 방법. 충분 조건이면 원래 방향이 무엇이기 위한이라고 하면 원래 방향이 참인 거고요. 필요 조건이라 그러면 역방향이 참인 거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양방향이 모두 참인 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개념 정리하시면서 지나가세요. 네, 영상 끊으셔도 좋습니다. 잠깐. 자, 이제 13번 볼까요? 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뭐 거의 약속된 거니까 패스하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포함관계로 볼까요? 자, not P라는 거는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 not Q라는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누굴 포함해? 정상적인 문장에서는 앞이 뒤를 포함하죠. 네. 그러면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가 P가 여집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 집합이 기억나나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Q가 더 크다는 얘기죠. 우리 여집합을 하면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 작은 거의 여집합이 더 큰 거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Q가 P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집합 복습해 볼까요? 자, Q가 P를 포함한다 하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기억하실까요? 자, 먼저 합집합하면 어떻게 된다? 합집합하면 큰 놈 Q. 교집합하면 어떻게 된다? 교집합하면 작은 놈 P. 그림 보면서 그 다음에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위에 써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쓸게요. 여집합끼리는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자, 이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요거였지만 요걸 그대로 안 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 중 옳은 거 몇 번에 있어요? 네, 3번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관계로 나오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두루룩 떠오르면서 거기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나머지 게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셨나요? 자, 이번에는 3단 문법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조건 PQRS가 있는데,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네. 자,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집합의 포함 관계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살표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집합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문제가 아까 위에 있는 13번처럼 집합 기호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집합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보기에 보시면 다 조건으로 나와 있죠.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또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꿔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으로 푸셔도 되는데 저는 조건 기호로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느 쪽이 참이다? 원래 방향, 역방향, 충분 조건이니까 자, 원래 방향이 참인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거는 필요 조건 어느 방향이 참이다? 그렇지, 역방향이 참인 거지. 자, 마지막 조건도 충분 조건 어느 방향이 참이야? 원래 방향이 참인 거지. 자, 그럼 1번, 2번, 3번 조건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자, 1번을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건 좀 없어 보이는 거고 우리 아까 처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기억나요? 아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다.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쓴다 그랬지? 화살표를 한 줄이 아니라 몇 줄? 두 줄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왕이면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S이면 R이다가 참이다. 화살표 두 개 쓰면 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은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거지. 그래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거고요. 자, 3번 조건은 뭐야?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S는 Q이다가 참이 된 거죠. 자, 얘를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연결고리를. 자, 연결고리 한번 만들 수 있을까요? 어디 있죠? 자, 우선 같은 알파벳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알파벳인데 not까지 같은 거. 네, 제가 볼 때는 Q가 똑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해서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지? notS는 Q인데 오른쪽 거부터 쓰고, 근데 Q이면 not P인 거잖아. 근데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알게 된 요 결과와 요 1번에서 알게 된 요 결과를 다시 짬뽕을 하고 싶은데 R은 없잖아. 겹치는 게 연결고리가 없고 S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1번에선 S인데 여기 알게 된 요 파란색에선 not S잖아. 그럼 연결이 안 되지. 3단 문법. 그래서 우리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S이면 R이다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not R이면 not S도 참인 거지. 괜찮아?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연결해서 한 번에 쓸 수 있어 없어? 옳지? 한 번에 쓸 수 있지. 어떻게? 한 번에 쭉 일렬로 not R이면 글씨가 이상하네요. not R이면 not S고 not S면 Q고 Q이면 not P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조건들의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기억.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보는 건 원래 방향이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P면 R이다가 참이냐? 이거 물어보네. 자,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뭐라고? P이면 R이다가 참이야? 물어보는 거잖아. 자,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정리한 한 줄 보세요. P면 R이다? 없지만 R과 P의 관계는 보이세요? 아까 여기서 뭐가 보여? not R이면 not P단 참이잖아. 우리 3단 논법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처음 거에서 끝으로 가는 건 참이잖아. 그러니까 not R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이거의 뭐인?
대우임. P이면 R도 참인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앞에 3단원법 잘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도 내용은 앞에 걸 정리하시고 뒤에 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 참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 역방향이 참이냐고. 그러면 not Q이면, 자, 니은 볼까요? not Q이면 R이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not Q이면 R이다. 자, 아까 우리 요 박스 볼까? 정리된 박스? Q와 R 보이니? 근데 Q와 R이 그 모양이 아니라 뭐야?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지. 그럼 그것의 대우인 not Q이면 R이다도 참인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야. 정리돼가십니까? 자, 디귿. P는 SV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양방향으로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에서 양방향으로 똑같다라는 문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디귿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건들을 화살표 이용법을 통해서 두 줄짜리가 참이라는 뜻이니까 한 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줄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함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나중에 한 문제 맞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지나가 볼게요. 자, 연습 문제 오기 전까지 한번 봤고요. 이 확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우선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앞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몇 가지 한번 풀어볼 거고요. 스텝 2와 실력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이제 스텝 2 위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풀어볼 건데요. 걔네들을 한번 손을 대보시고 풀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봤는데 아는 게 많이 없다 그러시면 우선은 영상 강의로 시청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죠?